지난주 일요일 오후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1년 전 제 조언대로 집을 옮겼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다고, 왜 진작 이사하지 않았는지 후회된다고, 남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년에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잘못된 집은 매일을 고통으로 만들지만 올바른 집은 매일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 중년의 여러분이 꼭 선택해야 할 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르면 매일 후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해야 할 집은 종합병원에서 15분 이내에 있는 집입니다. 1년 전 여름,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은퇴하시면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65이 넘어가면서 달라졌습니다. 당뇨가 왔습니다. 고혈압도 생겼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이 차로 40분 거리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전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작년 겨울, 가슴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막혔습니다. 40분 거리를 1시간 반이나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 공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야겠다고,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집을 팔고 병원 10분 거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병원 가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5분이면 도착합니다. 정기검진도 편하게 받습니다. 몸이 조금 이상하면 바로 갑니다.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금방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안심감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시골로 가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옮긴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병원 접근성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병원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필수입니다. 15분 이내, 가능하면 10분 이내가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병원만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해야 할 집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중층 아파트입니다. 작년 봄에 60대 중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20년 넘게 5층 빌라에서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계단이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운동이 된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가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숨도 차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고 올라오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미끄러질까가 조심조심 걸어야 했습니다. 외출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결국 작년에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자고 했습니다. 가진 집을 팔고 같은 지역 7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평수는 조금 줄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외출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하게 내려갑니다. 짐을 들고 올라올 때도 편합니다. 무거운 것을 사도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 운반해 줍니다. 무릎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으니 통증이 줄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층수입니다. 7층이라 적당히 높습니다. 1층이나 2층처럼 벌레가 많지도 않고 사생활도 보호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지도 않아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적당한 높이가 딱 좋습니다. 그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이사할 걸 그랬다고, 몇 년을 계단 때문에 고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편안하다고, 친구들도 자주 초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중년 이후 필수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5층에서 15층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낮으면 벌레와 소음이 문제고 너무 높으면 불안합니다. 중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해야 할 집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5분 이내에 있는 집입니다. 지난 가을에 70대 초반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까지 운전을 하셨습니다. 차가 있으니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70이 되면서 운전이 무서워졌습니다. 사고가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15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들었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더위와 추위 속에서 15분을 걷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외출을 점점 줄였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졌습니다. 올해 초에 결심했습니다. 지하철역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팔고 지하철역 3분 거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조금 작았지만 위치가 완벽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우니 서울 어디든 편하게 갑니다. 자녀들 집에 가는 것도 편합니다. 병원 가는 것도 편합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습니다. 문화센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주변에 마트와 시장도 가깝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도 가깝고 우체국도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걸어서 해결됩니다.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걷는 운동이 돼서 건강에 좋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남은 인생을 여기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노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습니다. 5분 이내, 이것이 황금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가까운 곳, 엘리베이터 있는 중층, 대중교통 편한 곳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집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집이 중년의 여러분에게 퍼펙트란 집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도 괜찮습니다. 평수가 조금 작아도 괜찮습니다. 브랜드가 덜 유명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노후가 편안합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매일 불편합니다. 지금 사시는 집이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면 이사를 고려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이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50대, 60대가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70대가 되면 이사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옮기십시오. 당장의 손해보다 앞으로 20년, 30년의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집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건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1년 후 여러분도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